자, 55회 33번부터 50번까지 쭉 내용들 마무리해 볼게요. 33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2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2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비밀리에 결성했대요. 비밀리에 결성한 어떤 단체인가 봅니다. 근데 이 사진이 뭔가 보니까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 105명이 기소당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 일제가 이렇게 허위 조작해서 이 단체가 와해되었나 봅니다.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었었던 바로 이 단체. 자,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 때 비밀리에 만들었었던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입니다. 자, 이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에는 해산되게 되죠. 일제 총독 데라우치 이 사람을 암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라고 하여 신민회 관련된 인물들을 대거 체포했었던 이 사건. 그래서 신민회가 해산당하는구나. 자, 이 신민회는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한다,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알아야 한다 라고 하여 회사 설립, 태극서관, 학교도 만들어서 알아야 한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래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독립군을 키워야 된다.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교를 만들자. 신흥무관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던 단체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전 기출에서 이거 풀어보기도 했었는데 시민회 관련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 시민회 회원으로서 나의 전 재산, 내 땅을 전부 처분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이회영이라는 인물이 신민회 관련해서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자, 나머지 단체들 유사한 단체입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라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인데요. 보안회는 일제가 요구한 황무지 개청권, 땅을 지켜야 된다. 이런 활동을 전개했었던 단체였었고, 헌정연구회는 일제에게 권력을 넘겨야 된다. 이런 나쁜 사람. 일진회라는 이런 단체들을 규탄하기도 했었던 단체.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했었던 단체였었으나 해산당한다. 시민회는 일제강점기 들어서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당하게 될 거예요. 요 내용들이랑 같이 한번 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3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근대 역사 현장을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정총국은 우편제도. 그런데 갑신정변에서 봤었네요.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여 정변을 일으켰었던 그 사건이죠. 김옥균, 박영효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됐었던 바로 갑신정변이었었어요. 이 갑신정변 3.1천하로 끝났네요. 실패했구나. 거기가 우정총국이었구나. 그렇죠? 갑신정변에서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자, 다음에 구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피신했대요. 을미사변 말이죠. 고종의 부인인 왕비 명성황후를 일제가 시해했네요. 고종이 무섭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야겠다. 아관으로 파천했네요. 요 사건이 아관 파천이네요. 가는 보니까 고종의 접견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졌대요. 서양식 건축물 중에서 규모가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궁에 있는 건축물이겠죠.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갔다가 돌아온 곳 바로 경운궁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지금의 덕수궁이에요.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죠. 이 대한제국의 정궁이 바로 덕수궁.
중심이 되는 궁, 정궁이에요. 자, 이 덕수궁에 가면 이렇게 큰 건축물, 서양식으로 지어서 우리도 서양 국가처럼 힘을 키우겠다라고 했었던 대한제국의 꿈이 서려 있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어쨌든 이런 공간을 보면은 그래, 당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었구나, 이런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고종이 환궁한 궁 말고 황제 즉위했다 그랬어요. 황제 즉위할 때 제사 지내는 사당, 환구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이거 보신 거 기억나세요? 환구단, 이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황제 즉위식을 가졌다.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다라고 했었죠. 환구단은 지금 남아있진 않고 여기에 딸려있는 건물인 황궁우라는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환구단을 기억해 주시고요. 요 뭔가 비슷한 남아있는 일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명동성당은 성당이네요. 근데 이렇게 좀 뾰족하게 생겼네요. 이런 거 참고로 고딕 양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서양식 건축물, 종교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구나. 3번에 운현궁 양관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흥선대원군이 아들인 고종을 즉위시키기 전에 머물렀던 사저인데 여기에 이런 건축물을 함께 이후에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경운궁에 있는 거 덕수궁, 덕수궁 석조전이 대한제국의 정궁의 중심 건물 중에 하나구나. 요 포인트를 알아두시고 요 문제를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인물인데요? 여성인가 봅니다. 그래요. 다 여성분 같아. 의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노래래. 의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의병으로 가서 의병 화이팅 합시다. 안사람 의병가. 여성도 참여하자, 아니면은 이를 응원하자, 이를 독려하자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병하러 가자. 대단하시다. 이 시대 때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독립군으로 활동했었던 자, 이런 인물, 항일투쟁을 이어갔었던 인물이다. 바로 윤희순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의병과 관련해서 활약했었던 인물인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 여성인데요. 의병가, 노래예요, 노래. 노래를 만들어 배포했었던 이런 인물로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을 볼게요. 권기옥,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파일럿이에요. 야,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활약하기도 했었던 인물. 남자현, 이분은 독립군으로 활약하면서 실제로 플레이어로 뛰는, 그래, 총을 들고 맞서 싸우자 라는 활동을 전개했었던 인물이 남자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독립군으로도 활약했었던 인물이시다. 이분 말이죠. 여성 출신으로 기백이 대단하셨나 봅니다. 3번의 박차정, 이분은요, 남편이 김원봉이에요. 그래서 의열단으로도 활약했었던 인물이면서 여성단체, 이거 기억나십니까? 근우회라고? 신간의 자매단체, 여성단체. 그래서 여성의 권익을 우리가 지켜내자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요, 의열단 같은 곳에 활약하면서 직접 마찬가지로 거친 일도 담당해보자, 이런 역할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들 하나씩 지금 보고 외워보시고 지금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윤희순 요 분의 활약을 자, 의병가로 알아두시고 가면은 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밑줄근 특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1907년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됐다. 이분이 누군가 보니까 이준 열사가 여기에 묻혔고 이상설, 이휘종도 함께 활동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활약을 했었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약을 했었죠.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가 나온 배경은
이것 때문이네요. 이 조약은 무효입니다. 국제사회여 우리를 주목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일본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조약은 무효입니다. 을사늑약이죠. 외교권을 빼앗겼었던 을사늑약. 예, 이 을사늑약은 황제인 고종의 서명이 없다. 그래서 요것이 무효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파견돼서 국제회의에 이를 알리려고 했으나 일제방해로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이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헤이그 특사 파견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가 여기에서 항의하면서 병을 얻어 죽게 되죠. 그리고 일제는 이거에 항의하면서 고종 어떻게 되죠? 죽진 않아요. 아직 강제 퇴위 당한다 라는 배경에서 여러분이 봤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인한 대응. 하지만 고종은 퇴위 당하게 되는구나. 나머지 볼게요. 1번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이었다.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 미국에 파견된 거예요. 보빙사 사절단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선책략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다. 조선책략은 황준센, 청나라 사람 황준센이 썼던 글입니다. 미국과 수교 맺어야 돼, 조선아 라고 권유하는, 이것을 소개한 인물은 김홍집.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국과 수교를 우리가 맺게 되죠.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됐었던 배경이 된 요 사건이 김홍집의 황준센 조선책략 책 유포. 3번에 기기국, 기기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서양식 무기 만들자. 이거 중국 청나라에 파견된 이 사신들이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사신단으로서 일본의 수신사,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보빙사, 그 사이에 청의 영선사 사절단,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자, 김홍집 같은 경우는 일본의 2차 수신사로 파견됐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빙사는 미국에, 그리고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됐었고,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됐었던 이전의 사절단. 여기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이 시기 때 지금 헤이그 특사 파견 실패로 끝난 그 사건. 그래서 요렇게 이어진다. 꼭 알아두세요. 37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가의 기구. 뭘까? 저는 지금 일제 식민 통치 최고 기구였었던, 일제강점기 때 얘기구나 또. 자, 이 청사 철거 현장. 와, 여기를 철거하나 봅니다. 정부는 광복 50주년 맞아 역사 바로 세우기. 자,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요 정책은 김영삼 정부 시기 때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청산하자. 아니 말이지, 경복궁 앞에 떡하니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거 이거 없애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 랜드마크의 모습을 회복했었던 것이요. 경복궁 앞에 광화문 있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입구에 이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너무 흉물스럽다. 일제가 만들었었네요. 자, 김영삼 정부 때 이런 얘기 나와요. 총독부 건물 철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때 최고 권력기구 총독부, 이 건물을 일제강점기 때 완공했었다가 나중에 요걸 철거했었던 것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조선 총독부 얘기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38번입니다. 밑줄근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어떤 정책인가 봐요. 자, 일본으로 반출한대요. 뭘요? 쌀을요. 일본으로 쌀을 가져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뺏었던 것들, 이런 쌀을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굶기면서 자기들 국가로 가져가고 있구나. 1920년부터 이 정책 실시래요. 여러분,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다라고 하여 일제가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정책을 실시했었고요.
1920년대는 문화통치다라고 하여 이 통치 이전의 강압적인 통치보다는 좀 풀어주는 통치인데 이 문화통치 때에는 우리 민족을 분열 이간시키는 친일파를 키우는 정책을 취했었죠. 1930, 40년대에는 일본이 전쟁하네요. 그 전쟁이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런 거 있었죠. 전쟁 시기 때 우리를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에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드는 정책 바로 민족 말살 통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중에서 1920년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문화 통치 요 시기 때 있었던 정책이다라는 거죠.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니 얘네들 일본 본토 내에 식량이 쌀이 부족해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털어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산미 증식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생산을 증대시켜서 산미를 증식시켜서 그 이상을 가져가는구나. 쌀을 가져가서 그래서 한반도에 식량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어떡하죠? 국내에 쌀이 부족하네요. 왜냐면은 일본이 가져가니까요. 자,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왔었죠. 국내에서 열심히 쌀 생산하면은 그 이상 다 가져가고 만주에서 싸구려 잡곡으로 배를 채우게 됐었던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1번과 4번 회사령과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대 수탈 정책이에요. 회사력은 회사 만들 때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라 라고 했었던 거고요. 토지 조사 사업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조선 총독부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토지를 약탈하는 이런 산업이었습니다. 이번에 농지개혁법은 현대사 들어서 이승만 정부 때 농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이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39번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인물 요 분을 딱 검색했습니다. 뭔가 좀 상을 받은 것 같은데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자, 이 인물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 우승하여 받은 투구입니다. 와, 그렇군요. 마라톤 대회에서 올림픽의 마라톤 종목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했어요.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데 일장기를 삭제했다. 여기 일장기가 있었겠죠. 야, 이거 지워. 야, 이거 한국 사람인데 우리 조선 사람인데 일장기를 들고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도하지 말자. 지웠다가 이제 국내 파문이 일게 되는 사건으로 빚어지게 된다. 이 참 요 비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은 일단 송기정이에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우승을 해가지고 청동투구 이게 뭐냐?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승한 기념으로 문화재를 줬어. 이건 어찌됐건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아온 거니까 이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유럽의 진짜 귀한 유물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게 되네요. 자, 이분의 활약 덕분에 바로 손기정이십니다. 당시 금메달, 동메달, 이 나라를 잃은 이 서름 마라톤으로 승화했었네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안창남,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비행사로 유명했었던 인물입니다. 이중섭은 화가로 유명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각각 활약했었던 인물들 중에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참고로요. 이것도 약간 외적인 얘기인데 이때 베를린 올림픽 여기에 누가 있냐?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 일으키기 바로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요 분이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히틀러를.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어떤 민족운동일까? 1919년에 일어났었던 가의 지역별 시위 현황을 표기한 지도라고 합니다. 시위가 났었대요. 그런데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막 전국적으로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통치에 맞서서 했을 때 그러면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에서 요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네요. 무단 통치, 강압적으로 일제가 우리를 진압했겠다. 자, 시위, 일제강점기 때 시위, 만세 시위라는 주제로 보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10년대 끝자락에 있었던 3.1운동, 고종이 죽자 고종의 인산일을 기점으로 봉기했었던 3.1운동,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 계기였었죠. 그리고 1920년대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렇게 시위가 또한 있죠. 60만세 운동은 순종이 죽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신간회의 지원을 받기도 했었던 차별 대우에 격분했었던 학생들이 중심이 됐었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개혁 추진을 위해서 집강소가 설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에서 전주화약 체결 요 얘기 기억나세요? 예, 전주화약. 농민들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이후에 이제 정부와 교섭을 해서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민들의 자치기구와 정부의 개혁기구 두 가지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개혁기구가 교정청이고요. 농민들의 자치기구가 집강소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조선물산장려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뭐예요? 써있잖아.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는 게 일단은 1920년대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은 평양, 북한 쪽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돼서 확대됐었던 운동입니다. 자, 3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잖아요. 뭐 이 결과 어떻게 됐냐? 두 가지. 3.1운동의 결과, 기존의 무단 통치에서 일제가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예, 요게 3.1운동의 결과였었어요. 자, 답은 3번이죠. 4번. 신간회의 지원을 받아. 신간회가 활동하던 1920년대, 신간회는 요 사이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신간회가 지원했었던 운동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예, 광주학생 항일운동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였었죠. 자, 답은 3번. 3.1운동과 그 외의 운동들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갑니다. 41번이에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종의 인산일인 어제 경성에서 만세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군. 만세 시위가 나왔죠. 자, 좀 전에 봤었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만세 시위는 순종의 인산일,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막 학생들이 여러 활동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만세 시위, 셋 중에 뭘까요? 3.1운동,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고종이 죽어서 3.1운동, 순종이 죽어서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 차별 때문에 일어났었다. 자, 그 중에서 요거죠. 60만세 운동은 그러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20년대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자. 1920년대면은 여기 맞나요? 확인해 보자. 3.1운동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청산리 대첩 20년대 앞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지금 1920년대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요 사이에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신간회가 결성돼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1920년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앞에 60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포인트들은 뭐가 있나 볼게요. 일제강점기 시작이 여기네요. 그 이전에 대한제국 수립, 대한제국 수립과 관련한 앞서, 예, 그 건축물도 말씀드렸었어요. 예, 대한제국 수립은 환구단, 예,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1940년대 조선어학회 사건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조선어학회 사건은 우리말 큰사전, 표준어 제정, 우리 글을 지키려고 했었던 일제강점기 때의 단체인데, 이것이 1940년대에 해산되게 돼서 원고도 뺏깁니다. 광복 이후에 발견돼서 사전을 편찬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자, 시기를 보자면 1920년대이고 광주 학생학일운동 앞에 있다.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겠죠. 다음 문제 42번.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교사가 뭐라고 하는지. 이것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중일전쟁. 아, 그러면 이 전쟁, 일제가 일으켰었던 만주사변 있고요. 중일전쟁 있고요. 태평양전쟁 있어요. 다 1930, 40년대 일제가 막 일으켰었던 이런 전쟁들. 자, 중일전쟁 발발 이후. 그러니까 이 전쟁 한복판에 있네요, 지금. 전시체제 구축을 위해서 전쟁에 모두 올인하자, 이런 일본의 정책인 것 같아요. 자, 1조에 보니까 본법에서 국가총동원이란 이런 단서가 나왔어요. 국가총동원, 국가의 인력들, 예, 그리고 물자를 총동원하겠다. 어디다가요? 전쟁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 있었던 사실이래요. 예, 그래요. 국가총동원령이 이렇게 시행되는구나. 요 시기는 여러분 일제가 뭐 한다, 그 시기를 물어보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뭐 앞서 본 것처럼 1910년대인지 1920년대인지 1930, 40년대인지 마지막이죠. 1930, 40년대에 민족 말살 통치, 우리 민족을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의 총알바지 또는 목숨을 바치는 이런 존재로 전락시키기 위한, 예, 일종의 정신 세뇌 교육을 시키게 되네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황국신민서사, 일본에 충성한다, 일본 천황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글을 암송하게 하고 행동도 하게 되네요. 일본 궁을 향해서 절하도록 요구받고요. 조상신들 일본 섬기는 제사 우리가 왜 하도록 한다. 신사참배.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서 일본이 하는 거 목숨 바칠 수 있는, 예, 이름도 바꾼다. 뭐죠? 창씨개명이에요. 다 1930, 40년대.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겠다. 그 희생당하는 모습으로서 군대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여성들도 징발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었죠. 자, 1번의 헌병경찰제는 1910년 무단 통치 시기 때, 예, 요때 해당되는 내용이죠. 헌병경찰제입니다. 그래서 헌병경찰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는 군인 통치의 시대. 이번에 경성제국대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일제가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겠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다가 우리 민족의 반발이 커질 것 같으자, 예, 경성제국대학,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1920년대 얘기입니다. 예, 밀립대학 설립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일본이 이걸 수립했다. 1920년대. 3번.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됐다.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한제국의 빚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진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자라는 운동이고요. 이는 대구에서 전개됐었던 이런 운동이죠. 대한제국 시기 말기에 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죠. 다음 문제는 4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김구인데요. 김구가
항일 의열단체인 가를 조직했다. 단원 이봉창, 단원 윤봉길. 이게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하네요. 이 단체는 김구가 조직하고 이봉창과 윤봉길이 폭탄을 던지는 활동을 했었구나. 일본에 살았던 이봉창, 조선인으로서 일본 가서 성공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는데, 야, 내가 조선인이라 차별을 받는구나. 독립운동해야겠다. 이봉창은 폭탄을 받아서 한인애국단 단원으로서 폭탄을 받아서 일본 왕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했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을 크게 중국에서 보도하고 일본이 상하이를 쳤네요. 중국 애들이 우리 일본 왕이 죽을 뻔한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중국 공격이다. 상하이를 쳤네요. 예, 여기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축하 행사를 상하이에서 하는구나. 상하이의 홍콩 공원에 일본 고위 관리들이 오는구나. 여기서 폭탄을 던지고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어가 보자. 윤봉길. 예, 여기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지요. 바로 한인 애국단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구가 조직한 단체로 이봉창과 윤봉길. 자, 요 두 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지요. 자, 1번, 2번, 4번의 내용들은 중광단, 만주 쪽에 있었던, 2번의 흥사단은 미국 쪽에 있었던, 4번의 대조선 국민군단, 이것도 미국, 여기 이제 하와이 쪽인데요. 다 1910년대 3.1운동 이전에 있었던 단체들입니다. 한인애국단은 한참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예, 1910년대 각종 단체들에서 본 내용일 겁니다. 국외 민족운동에서요. 자, 그 내용들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인애국단이에요. 4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인물이에요. 일본 유학 중에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됐대요. 아, 그래요. 이러신 분들 많이 있었겠죠. 그죠?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예, 일본 적지에서 활약을 하자. 자, 옥사하셨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돌아가셨구나. 이분은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의학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예,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꼽히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진 시. 쉽게 쓰여진 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이 어려운데 내가 시가 쉽게 쓰여진다. 이것마저 부끄럽다. 예, 늘 부끄러워했었던 이 인물. 영혼이 맑은 시인 윤동주, 독립운동가 윤동주입니다. 자, 이 윤동주는요, 고향이 만주입니다. 네, 태어난 곳이. 그래서 그 지역의 별을 해는 이런 시를 남기기도 했었죠. 서시는 뭐 한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시이기도 하죠. 자, 나머지 분들. 심훈, 이분은 소설 상록수로 유명한 분이에요. 나라가 어려운데 지식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교육하자, 그런 소재를 담아서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이육사, 이분은 264번 죄수 번호를 받았었던 독립운동가이자 요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쓰기도 했었다. 자, 대표적인 시로서 광야, 절정, 예, 이런 시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죠. 한용운, 이분은 님의 침묵이라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은 국어 시간에 이런 것들, 예,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자,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45번. 네, 어떤 분이 딱 나왔습니다. 장군님이십니다. 자,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분은 지청천 장군입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가의 총사령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대를 만들었대요. 창설했대요. 그러면
이거예요. 한국광복군. 요겁니다. 한국광복군 1940년에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원래는 상하이에 있었다가 충칭으로 이동하죠. 예, 이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고요. 이 지청천 이분이 총사령관이 되시죠. 자, 이 한국광복군의 활약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예,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 조직인데요. 여기에 누가 합류하냐면요. 김원봉이 합류합니다.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병력 일부를 이끌고 항복은 아니죠. 예, 합류하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군사작전하기도 하고요. 미국과 연대하는 작전, 그 중에서 요게 좀 많이 나오죠. 자,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자, 그래. 우리가 우리의 옛 고향 한반도 지역을 가서 탈환하겠다. 일본과 싸워서 한국광복군이 투입되겠다라는 작전을 계획했었는데, 아하, 일본이 미국에게 원자탄 맞더니 이거 하기 전에 항복해버렸네요. 그래서 시행되지는 못하죠. 자, 1번에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 충칭 말고요. 1920년대 만주의 독립군 얘기들이 있는데, 만주에서 활약했었던 독립군 중에 1번에 자유시 참변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런 주제와 관련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만주 독립군 조직이 있어요. 2번에 봉오동 전투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홍범도가 떠오르죠.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이라는 군사조직을 이끌고 최초의 승리인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었던 인물입니다. 자, 4번에 흥경성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흥경성 말고 영릉가 전투, 이런 전투들도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이 있어요.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자, 요 전투. 그리고 이 시대 때 만주에서 활약했었던 이분이 만주에서 활약하다가 일로 갔었네요. 예,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이런 전투들도 있죠. 자, 요거는 194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1930년대 전반기 때 있었던 또 다른 활동입니다. 독립군의 활동으로서 주로 1번, 2번, 4번은 다 만주 일대입니다. 여기는 중국 대륙의 충칭이죠.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주로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이 활약했었는데, 충칭은 여기 중국 내륙 안쪽에, 중국 대륙 쪽에 있는 지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를 잡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했구나. 그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46번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앞에 광복이 되었어요. 일제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이 되었는데, 광복이 됐다고 바로 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었어요.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엄청난 논의와 갈등이 있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정부를 수립했는데 북한도 정권을 수립했네. 그래서 분단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자, 1번에 5.10 총선거,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선거를 실시했었던 거죠. 예, 이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고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구나. 자, 2번에 UN 한국임시위원단, UN 한국임시위원단이라는 게 내한을 했대요. 이는 5.10 총선거를 주관하기 위해서, 이건 유엔에서 주관해서 했었던 선거였던 거죠. 예, 그래서 유엔이 중심이 되어 지금 5.10 총선거를 관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겠구나. 3번은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든 2차 미소 공동위원회든 미국과 소련이 뭔가를 하려다가 안 됐네요. 그래서 유엔으로 넘어가서 선거하고 그냥 남한 단독 정부만 일단 만들자로 갔었지.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내용 1, 2, 3번 다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는데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반민특위라고도 불리는데, 예, 반민족,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법,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국회 내 기구란 말이에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법령이 있었는데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국회, 재헌국회가 법을 만들게 되니 그 첫 번째 법이 요거이지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친일파를 처벌하자.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처벌하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자, 답은 4번. 요 다음 얘기였던 거예요. 47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전쟁이 일어났대요. 자, 어떤 전쟁일까요? 1951년 11월 판문점 인근에서 열기구를 띄우려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가 중립지대임을 표시하는데 휴전회담이 있었대요.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을 하고 있나 보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을 했었던 전쟁이고 그래서 휴전이 체결되게 되기죠. 정전협정이다라고 했었던 1950년대에 있었던 6.25 전쟁입니다. 예, 6.25 전쟁은 초반부 때 치열한 공방전을 갖다가 이후에 휴전회담으로 뭐 사실상 무승부처럼 돼버리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었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정전회담이 체결되게 되죠. 자, 전쟁 중에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치열한 공방전, 이 전쟁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예, 그냥 무승부처럼 끝내자라고 했었던 휴전회담. 그래서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요 이전에 남북한이 치열하게 전개했었던 전투들 어떤 게 있었나? 일단 작전으로서 유엔군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초반부 때 완전히 밀렸던 것을 역전했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진하여 북한 땅을 거의 다 먹은 듯 했는데 중국군이 개입해서 후퇴했었네. 그게 바로 흥남 철수작전 요런 게 있었죠. 예. 그리고 서울을 다시 뺏겼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재반격해서 휴전회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게 전쟁 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작전이 되겠죠. 자, 일본의 에치슨 선언은 이거였었죠. 미국이 막는 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됐었구나. 아니, 우리가 있고요.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예, 우리를 제외해서 일본까지만 이렇게 막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예, 우리를 제외했었네. 전쟁 이전에 있었던 미국의 선언. 3번의 4.4.5 입개헌안. 예, 요거는 반올림 헌법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승만 정부 때인데 전쟁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전쟁 중에는 발췌개헌이라는 개헌이 있었어요. 4번의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휴전회담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마련했었던 게 전쟁 끝나고 나서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 중에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었고요. 여기에서 많은 이산가족들 흥남에서 주민들이 배를 타고 확 탈출하는데 예, 아, 나의 형제들 여기에서 이 혼란 속에서 잃게 되는구나 라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옛날에 예전 노래에 그런 게 있었대요. 굳세어라 금수나. 예, 바람찬 흥남부두에 굳세어라 금수나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바로 6.25 전쟁 중에 이산가족
발생과 관련한 사건이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난 이산가족이 있었겠죠. 자, 6.25 전쟁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48번이에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 나왔어요. 맨날 제가 강조합니다. 이제 좀 지겨울 때도 됐을 텐데 4.19 혁명인지 5.18 민주화 운동인지 6월 민주항쟁인지 결국 요 세 개 중에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독재 정권들이 나와가지고 민주주의 안 하겠다라는 이런 정부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었었어요. 자, 그 중에 뭔가 보니까요. 지금 대구에서 시위 있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말이죠.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대구에서 편파적으로 대통령 선거한다라는 이런 항의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김주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이 김주열 학생이 죽었었네요. 이 죽은 시신이 발견됐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가 있었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구나. 3.15 부정선거. 이거에 항의했었던 요건 뭡니까? 바로 4.19 혁명이죠. 4.19 혁명은 김주열이 사망했었고 이런 학생들이 주도하는 이런 시위. 교수님들도 가세했었어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결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시민들의 이러한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네요. 4.19 혁명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4.13 호헌 조치는 헌법을 안 바꾸겠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라. 안 바꾸겠다. 4.13 호헌 조치에 저항했었던 요 민주화 운동이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라. 라는 거였었어요. 요거네요. 2번 얘기죠. 자, 3번에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빠져 있는 건데 요 세 개 중엔 아니긴 한데 유신체제,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의 마지막 그 박정희가 죽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부마항쟁이라고 있었네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유신체제를 문제 있으니까 좀 바꾸자라는 이런 시위가 있었고 요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부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이제 총을 맞고 죽게 되는 이런 11.6 사태로 이어졌었죠. 자, 4번의 신군부, 전두환 신군부가 중심이 된 비상경 확대에 반대했었다.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죄다 쓸어버릴 거다라는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었네. 광주 지역에서 신군부에 저항했었네요. 자, 4번은 5.18 민주화 운동이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지역에서 발생했었고 시민들이 총을 들고 이 신군부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저항을 하기도 했었던 이런 모습으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세요. 자,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 경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설문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건이던 경부간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을 보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경축해 맞이 않는 바입니다. 이 길은 총연장 몇 킬로로 이렇게 하면은 되게 깁니다. 그래서 경제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완전 개통이다. 자, 이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조치네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박정희 정부가 공장도 만들고 각종 산업 기반도 만들고 수출도 늘리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더라 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 때의 경제 상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요,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수출 100억 달러,
요거 많이 나와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그래서 중화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수출 100억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시점이 되겠죠. 자,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이러한 조치는요, 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과예요. 예, 경공업을 발전시켰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중화공업을 발전시켰었던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이러한 정책으로 이어지죠. 나머지를 보자. 1번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자, 요거는 이명박 정부 시기 때 들어서 우리가 개최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회의를 개최했었던 적이 있었구나. 이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를 없애자. 그래서 경제의 규모를 늘리고 세계로 더 나아가자라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조치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4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OECD에 가입했다가 우리는 선진국 기준에 맞추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기네. 국가가 경제가 마비돼서 도와줘요. IMF. 김영삼 정부 시기 때의 경제개방정책. 그리고 결말은 안 좋은 걸로 끝났구나. IMF 외환위기로 끝났구나. 라는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답은 박정희 정부를 찾는 문제였었어요. 자,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에 해당하는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여기서도 어떤 정부인지 구분하는 건데요. 자, 남북 대화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정책을 했는가. 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나 봅니다. 학생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국제단체에서 우리가 북한을 인정하면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인정하며 상호 간의 체제를 존중하는구나. 남북 기본 합의서, 남과 북이 합의를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 상호 불가침과 같은 침략을 안 하겠다라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공존하겠다. 물론 나중에 북한이 어기긴 했으나 어쨌든 이 시기 때 이런 합의를 하게 됐었던 당시 정부는 무엇인가요? 자, 이 정부 바로 노태우 정부 때에는 공산주의 국가와도 수교를 맺자라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북방 외교 정책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와도 수교를 맺자라는 이런 정책.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도 이렇게 개선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정권 초기에 우리가 정부 수립한 이후에 가장 큰 국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죠. 지금은 개최하면은 막 적자 때문에 난리라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말이죠. 인기가 좋았습니다. 바로 올림픽. 자,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었던 당시 정부다. 그래서 서울에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당시에 올림픽에 참여했었던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1번에 개성공단이 조성되었다. 자, 개성공단은 요거랑 세트입니다. 경의선 철도복원. 북한의 공장지대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싼 값에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고 북한도 월급 받아 좋겠다. 경의선. 우리와 북한이 철도로 연결되면 우리가 북한을 넘어서 중국이나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김대중 정부 때 합의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완성됐었던 내용입니다. 노무현 정부예요. 3번에 베트남 전쟁에 국군이 파병되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파병되기 어려워서 우리가 파병해서 돈을 받고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자. 자,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거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민간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최저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만들자라는 정책이에요. 자, 요거는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김대중 정부 시기 때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노태우 정부 시기 때의 통일 정책 그리고 그 당시의 정책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